KBS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년 후견인의 소송 사기 사건을 탐사 보도해드렸죠.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법원의 무변론 판결과 현 송달 제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탐사K 보도를 이어온 고민주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중증 지적 장애인을 울린 소송 사기 사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건 한 60대 성년 후견인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처제가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소송으로 처제의 돈을 받아내려 한 사건입니다. 이 성년 후견인은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는 법원의 약식 절차인 지급 명령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소송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법적 절차인 무변론 판결, 또 지급 명령, 송달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무변론 판결과 현 송달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왜 위험한 도구였을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취재진은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이모 씨에 대한 취재를 계속해 왔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올해 3월에도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고모 씨에게 갖고 있는 땅의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라는 내용의 또 다른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황당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자신과 사돈지간이었던 피해자 고 씨의 아버지가 거액의 돈을 빌려갔다고 말합니다. 당시 돈을 갚지 못하면 딸인 고 씨 땅의 지분을 넘긴다고 약속했는데 빌려간 돈을 받지 못했으니 약속한 대로 고 씨의 땅 지분을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고 씨의 친언니였습니다. 그러면 고 씨의 친언니와 자신의 아버지가 사돈지간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황당하죠. 언니 고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사돈이라고 하고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더 황당한 건 고 씨의 언니 또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언니는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이모 씨와 결혼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확정 판결 알고 보니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신속한 재판 절차로 상대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고 씨로선 이 절차를 이해하기도 스스로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적 장애인에게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 사기를 당할 위험이 또 크겠네요. 그러면 고 씨는 이 판결을 받아보긴 한 걸까요? 네, 당시 법원은 고 씨에게 소장이 도달됐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고 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어 소장과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장 등을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된 곳은 고 씨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동생이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 고 씨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것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문가 또한 현 송달 제도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피고 주소지를 원고가 직접 기재하고 법원은 그 송달 장소로 서류들을 송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원을 속여서 어떤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또 사후에도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법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또 질의도 했잖아요. 네, KBS 보도 이후 법원 행정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 내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의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변론 판결 선고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송달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써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제주지방법원이 민사소송에선 원고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을 하기 때문에
송달 장소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당사자가 이번 사례처럼 소송 무능력자에 해당할 경우에 담당 재판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덧붙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법연구회 소속 이주원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등 소송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송 사기 피해 지적장애인을 돕고 있는 김성은 소송구조 변호사는 우편 송달 원칙에 더해 연락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현 송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4년 전 법원 행정처가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는 이번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책은 담겨 있지 않았던 건가요? 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민사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부의 법원 사무관 등은 소장 등 기록을 통해 당사자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게 될 경우 바로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재판부가 피고의 장애 유무를 소장 등을 통해 알 수 없으면 이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전에 장애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제주지부는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하면서 발달장애인 맞춤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그 가이드라인에 규범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규범력을 갖추도록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 주소지를 확인하는 그 내용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라든지 뭐 특례 규정에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적장애인 스스로 피해자가 된 줄도 모르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이 오랜 시간 수면 위에 떠오르지 못하고 묻혀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장애인에게는 사법 절차가 더 어렵고 더 불친절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 전문가는 취재진에게 장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낮은 쪽에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된 줄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법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